KF-21EX, 세계를 뒤흔드는 한국의 완전 은폐 전투기. 중국 긴장, 미국도 경악한 기술혁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4.5세대 전투기로 글로벌 무대를 휩쓸었던 KF-21 보람에, 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KF-21EX, 완전 은폐 전투기의 충격적인 개발 계획이 공개되며 외신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독점 구도가 무너질 것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혁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KF-21 EX의 최신 소식과 함께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바꿀 한국의 기술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KF-21 EX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첨단 레이더 흡수 물질, 컨퍼멀 안테나, 그리고 적의 탐지를 완벽히 차단하는 저관측 배기 노즐까지 갖춘 완전 은폐 전투기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미 해외 유력 매체들은 이를 두고 KF-21 EX가 터키의 칸 전투기와 함께 5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기존 KF-21이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 KF-21 EX는 미국의 F-35와 동급, 아니 그 이상의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하며 한국이 완전 은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독점 구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중국은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한 모습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 EX를 한국 방산의 게임 체인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는 세계가 놀랄 만큼 무섭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이미 단기간에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초음속 돌파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완전 은폐 전투기로 도약하려면 배기 노즐과 기수 설계가 핵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며 노즐 설계에만 수년간의 연구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F414급 엔진 역시 완전 은폐 노즐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해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KF-21 EX는 공대지 타격 무기와 주요 장비를 내부에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이로 인해 은폐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KF-21 보람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한국은 전 세계 50여 가지 이상의 은폐 도료를 실험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레이더 흡수 물질에 미세 금속 코팅을 적용해 RCS를 추가로 낮춘 사례는 개발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실험 모델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RCS가 급감하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 성취는 KF-21 EX가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쌓이며 내부 무장창만 완성된다면 KF-21 EX는 명실상부 5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KF-21 EX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굳건히 지켜온 5세대 전투기. 독점 구도는 이제 한국과 터키의 도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칸 전투기를 5세대급이라 주장하지만 시험 비행 횟수와 은폐 설계 완성도에서 KF-21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터키는 과거 F-35 국제 파트너로 부품 제조 노하우를 쌓았지만 핵심 기술인 배기 노즐과 레이더 흡수 물질의 구체적 성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실전 테스트를 통해 성능 데이터를 축적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KF-21은 2030년대 중반까지 충분한 예산과 기술, 투자를 통해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KF-21 EX가 미국의 F-35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기술 스펙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전에서 요구되는 대응력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KF-21 EX의 등장은 한국이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국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단가를 낮춰 해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 등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인 국가들은 완전 은폐 성능까지 갖춘 KF-21 EX에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유지비도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F-35는 운용 비용이 워낙 높아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은 유지보수가 쉬운 전투기를 선호합니다. 만약 KF-21 EX가 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지금껏 개척하지 못했던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크게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속도로 보면 KF-21 EX는 2035년 이전에 시제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먼저 준은폐 개량을 거친 뒤 완전 은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전략은 개발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술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현명한 접근입니다. KF-21 EX가 계획대로 은폐 성능과 항전 능력을 강화한다면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한국 전투기의 또 다른 강점은 무인 전투기와의 복합 운영 능력입니다. 이른바 팀메이트 작전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방향입니다. KF-21 EX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은폐 성능뿐 아니라 차세대 전장에서의 입지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은폐 기술을 부분적으로 통합하면서도 뛰어난 항전, 장비 성능을 구현한 점에 주목합니다. 기술적으로는 4.5세대 후반으로 분류되지만 은폐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일부 채용해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엔진, 첨단 레이더, 다양한 무장 운영 능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KF-21 EX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장의 판도를 바꿀 무기입니다. 해외 언론이 KF-21 보라매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시험 비행만 수년이 걸리고 기술적 결함이나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차질 없이 달려가고 있으며 2032년까지 120여 대를 양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국내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이미 FA-50 시리즈를 도입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은 KF-21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매의 무기 체계와 위성 네트워크 연계성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전투기는 독립적으로 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드론, 지상통신, 위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KF-21은 이런 네트워크 중심전을 전제로 설계돼 상황인식 능력이 탁월합니다. 야간 공중 급류 성공 같은 임무도 빠르게 달성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공대공 임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대지 및 공대함 공격 능력을 위한 무장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전 배치된 국산 미사일을 KF-21에 맞춰 재설계하고 있어 공대지 임무도 곧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 무장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높아 국산과 수입,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전투기가 탄생할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망신을 당하며 KF-21의 기회가 더욱 커졌습니다. 인도는 라팔의 고성능 전자전 시스템 스펙트라를 믿고 도입했지만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에 격추당하며 그 명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도-파키스탄 교전에서 라팔은 지상 레이더의 주의를 빼앗긴 사이 공중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기습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신 전투기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에서 추적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투기에 전달하고 수백 km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팔은 이 네트워크 중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라팔이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기존 평가를 완전히 뒤바꿀 계기가 됐습니다. 라팔의 이미지 추락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빠르게 퍼졌으며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 다소사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날 급락했습니다. 라팔 도입을 계획했던 국가들은 계약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를 채우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입니다. 해외 언론은 KF-21이 라팔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와 이집트가 라팔 추가 도입을 재고 중이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아랍에미리트가 160억 유로 규모의 라팔 80대 도입 계약을 반토막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라팔로 미라지 2000-9를 대체하고
KF-21 사업의 지분 참여를 통해 F-16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팔 도입 축소가 현실화되면 KF-21 계약이 가속화되거나 도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라팔 도입을 축소하고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라팔, 유로파이터, F-16 등 4.5세대 전투기를 고려하던 국가들의 추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2000년대 초반 안 팔리는 전투기로 악명 높았다가 2010년대 들어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이번 격추 사건으로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KF-21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로 해외 전문가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라팔 대신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중국산 전투기로 라팔을 격추한 파키스탄의 손익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KF-21에 이어 KF-21EX까지 양산에 성공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독점해온 5세대 전투기 시장에 당당히 진입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F-21EX의 놀라운 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방산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최신 방산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